헬스장이 문을 닫은 지 꽤 됐다는 핑계고, 요새 운동을 너무 안 했더니 살이 쪄서 비빔 계란을 해 먹으려고 한다. 다이어트에 계란만큼 맛있고 가성비 좋게 먹을 수 있는 건 없지. 나랑 같이 계란을 해 먹는 동안 함께 해준다면 같이 밥 먹어줘서 고맙다는 대가로 신경치료 받게 된 치아가 더 오래 살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천기를 누설하려고 한다. 치과에 갈 일이 있어서 내 엑스레이를 봤는데 저렇게 뿌리 부분에 새하얀 부분이 있다면 나도 신경치료를 받아봤구나 라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된다. 안 아프게 끝나서 너무 기쁘다고? 그래, 일단은 아주 축하할 일이지. 그런데 찬물 끼얹는 소리에서 정말 미안한데 당신의 걱정은 신경치료가 끝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고? 신경치료 받은 치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기 때문이다. 물론 신경치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더 큰 화를 면하는 것은 맞지만 그 어떤 치과 의사도 신경치료 받은 치아가 자연치랑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0%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치과 의사는 없을 것이다. 신경치료의 참 의미는 그 치아의 수명이 허락할 때까지 잘 살다 갈 수 있도록 돕는 치료라고 생각한다.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 뿌리 부분에 저렇게 고름주머니가 잡히시는 분들 분명 있을 것이다. 대부분 이런 분들이 치과에 올 때는 언제부턴가 씁쓸한 맛이 느껴져요 라던가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잇몸이 붓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온 사람들을 정말 심심치 않게 본다. 신경치료 후 비교적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그럼 이 치아를 살릴 수 있냐고? 당연히 어떻게든 살려드리고 싶지만 치아를 발치해야 되는 경우도 덜어 있다. 즉 치아 사형 집행. 자, 그럼 내가 신경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치자. 그때 신경치료 받는 치아를 가급적이면 더 오래 살게 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걸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없을까? 있다. 있으니까 영상을 제작했겠지. 아주 간단하다. 허무할 정도로. 그것은 바로 가능하면 신경치료 시 치과를 여러 번 내원하는 것이다. 당신의 시간이 허락한다면 언제나 몇 번이라도. 신경치료 중 소독합니다, 약이 매우 독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락스 냄새, 실내 수영장에서 나는 그런 냄새가 나는 약으로 소독하는 경험을 겪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놈의 영문 이름은 NaOCl. 나는 얘를 나오클이라고 부른다. 여름을 부르는 이 실내 수영장 냄새. 사실 이놈은 현재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 종교에 가까울 정도로 신경치료에서 그야말로 가시다. 아니 어떻게 붕어빵 안에 팥이 없을 수가 있어? 처럼 어떻게 이놈 없이 신경치료를 할 수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왜 그런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자면 우리 신경관은 엑스레이에 보이는 것처럼 굵은 것만 딱딱딱 있지 않다. 그 사이에 정말 말 그대로 거미줄처럼 미세한 신경관이 소통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여기에 있는 신경을 100% 없앨 수 있다면 신경치료 후에 염증이 재발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치과의사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대부분의 염증 및 조직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경관이 너무 복잡하게 생긴 경우에는 이 물리적으로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럴 때 의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화학적인 방법으로 염증 및 조직을 제거해주는 것이다. 전쟁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물리적으로 보이는 적들을 처치했다면 내복해 있을지도 모르는 적들은 어떻게 처치하는가? 수류탄이나 생화학 물질로 제거해버리지 않던가. 마찬가지이다. 이 소독제의 역할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다. 손으로 제거하지 못한 부분까지 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결국 액체 아닐까? 신경치료는 결국 신경관 내부에 있는 모든 염증 및 조직을 얼마나 깔끔하게 비워냈냐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치료인데 엑스레이에 보이는 대로 굵은 것만 신경이 아니라 그 사이에 미세하게 곁가지로 존재할 수 있는 신경의 양상은 사람의 지문만큼이나 다양하다. 내 말에 지금까지 집중해준 사람은 어느 정도 결론을 알겠지? 최대한 이 화학적 방법으로 신경관 내부를 소독해주는 것이 나중에 탈이 덜 나게 할 확률을 현저히 높여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의도적으로 환자분들에게 이 나오크를 넣어주고 10분 정도 그대로 있게 함으로써 그동안 신경관 구석구석의 염증 및 조직을 없애기 위해서 애를 쓴다. 그동안 나는 뭐하냐고 원장실에서 기도하고 있다. 나오클 제발 부탁이니까 구석구석까지 신경에 있는 염증이랑 조직을 없애줘. 하지만 환자들에게는 시크하게 한마디밖에 하지 않는다. 소독합니다. 10분 정도 하실 거예요. 이 안에 이런 깊은 뜻이 있었다고. 내가 이렇게 츤데레스러운 면이 있지. 결국 결론은 신경관 내부에 있는 염증 및 조직을 치과에서 손으로 100%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고 시간을 최대한 투자해서 자주 치과에 와서 소독을 함으로써 100은 아니어도 신경치료의 효과를 100에 가깝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자분들은 오로지 신경치료 과정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언제 신경치료가 끝나는지 몇 번을 와야 되는지에만 관심이 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 나도 한때는 그랬으니까.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볼 줄 아는 사람은 이 치아를 신경치료 후에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이다. 아니, 이 정도의 덴탈 IQ를 가진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 신경치료 과정 중에 아프지 않고 무탈하게 끝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경치료가 끝났을 때 그 치아를 뽑지 않고 얼마나 쓸 수 있는지도 너무너무 중요한 변수이다. 그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귀찮아도 좀 더 나와서 나우클님이랑 자주 좀 보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그 발걸음과 노력은 신경치료 받은 치아의 수명 연장에 도움을 줄 거라 믿는다. 언제나 몇 번이라도.